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월드의 지옥 맛을 경험하고 꼴보기 싫은 시댁을 뒤엎은 뒤 당당하게 돌아온 돌싱입니다. 여기 사연을 보니 저의 시댁만큼 매운맛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맛봤던 경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할 당시 양가 처지가 여유롭지 않아 지원 없이 서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끼고 아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덜컥 임신이 되었고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알아보던 중 친구에게 전화로 쇼핑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나 인터넷 쇼핑몰 준비 중인데 너도 생각 있으면 같이 해볼래? 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수익도 확실하지 않잖아. 투자할 돈도 많이 없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 초기 창업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가. 수익은 일정하지 않겠지만 자리 잡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그래. 그래도 전망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친구의 말에 고민을 많이 했고 끝내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잘만 하면 대박 터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5년을 키울 때까지 쇼핑몰은 제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 잡히고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그 이상으로 수입이 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상황을 매우 탐탁지 않아라 하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갖은 구박을 하시더군요. 너는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니 좋겠다. 적어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내조를 잘하던가. 살림도 엉망이고 육아도 잘 못하고. 에휴, 어디서 저런 걸 만나서 데려왔는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어머님, 제가 남편만큼 버는 건 아니지만 살림하고 아이 보면서 시간 쪼개 일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살림에 보태고 있고요. 제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해요. 서운은 무슨. 내가 내 입장 되어봐라. 이런 말이 나오나. 세상에 5년을 놀고 먹으면서 쥐꼬리만큼 버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아들만 죽어나게. 그렇다고 입 떡 벌어지게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속상해서 늙는다 늙어. 시어머니가 몇 마디 했다고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시어머니하고 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니의 말씀이 참 상처가 된다고 중재를 해달라고 이야기해도 남편은 되려 그런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가 다 너 생각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을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하여간 성질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하면 그냥 내내 하고 끝내. 뭐하러 말대꾸해서 더 혼날 짓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버릇없다고 하지. 넌 내가 버릇없게 말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어머님의 말씀이 어땠는지 생각을 해봐. 그게 며느리에게 할 소리야? 해도 너무하시잖아. 아, 됐어. 어머니랑 똑같은 너한테 이야기한 내가 미쳤지.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절 이해해주지 않으니 시댁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시댁에 정이 가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할 도리만 하고 크게 왕래하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본인 엄마밖에 모르는 남편은 혼자서 시댁에 놀러 가기도 했고요. 우리 친정은 그렇게 멀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께서 건강 문제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게 되셨고 아버지의 월급으로 충당하던 생활비가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제게 연락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아빠 건강 문제로 하시던 일 그만두셨어. 앞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시다고 하는데 내가 버는 돈에서 조금 떼어드려야 할 것 같아. 뭐? 쥐꼬리만큼 버는 돈에서 처갓집을 도와주겠다고? 그럼 우리 집은? 우리는 못 먹고 살 만큼 어렵지 않잖아. 당신도 벌고 있고. 나도 앞으로 노력해서 더 수익을 내보도록 할 테니까 연금 나오시기 전까지 조금만 도와드리자. 야,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죽어라 일해서 너랑 아들 책임지느라 우리 집에 용돈다운 돈도 못 드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내가 버는 돈을 처가에 드리겠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버는 돈을 다 드린다는 게 아니라 얼마라도 조금 도와드린다는 거잖아. 그것도 내년부터 연금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도와드리겠다는 거고. 앞으로 나도 수익 더 올려서 시댁에도 용돈 많이 드리고 할게. 그러니까 이번만 좀 이해해줘. 친정이 어렵다는데 도무지 이해해주지 않고 그저 짜증내며 화를 내는 남편에게 참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한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저를 아주 이상하고 나쁜 며느리로 생각하더군요. 심지어는 우리 부부의 문제를 시어머니께 전화하여 시시콜콜 다 일러바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전화하셨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못돼 먹었냐? 안 그래도 우리 아들만 죽어나라 고생하는구먼. 뭐? 앞으로 내가 버는 돈에서 친정을 도와줘? 그거 뭐 얼마나 번다고 거기서 또 누구를 도와줘? 너희 친정도 그렇다. 아니, 시집을 보냈으면 끝이지. 염치 없이 도와달란 말이 나오니? 나 같으면 내 자식 더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돈 빼갈 생각 못한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어려운 상황도 아니신데 일부러 돈 빼가려고 거짓말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리 제가 시집을 갔어도 우리 부모님에게 자식은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그렇다고 제가 평생을 도와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 연금 받을 때까지만 어느 정도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아유, 몰라. 지금은 내년 연금 탈 때까지라고 해놓고 그때 되면 계속 도와달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아? 막말로 내 부모인데 내가 모른 척 하겠니? 참 인정머리도 없지. 아주 지 부모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시댁은 뭐로 보는 건지. 하여간 앞으로 너 친정에 도움 주기만 해봐. 우리 아들 얼마나 더 고생시키려고. 아주 그냥 자식만 없으면 확 갈라서게 해야 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 제가 그럼 돈을 잘 벌면 우리 친정 부모님 도와드려도 되는 거죠? 네가 잘 보면 우리 아들 고생 덜하고 좋지 그럼.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나나 우리 아들 뭐라고 하겠니? 도와주는 것도 주제를 알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정 도와주고 싶거든 내 말처럼 돈이나 잘 벌고 그런 소리 해라. 시어머니는 전화로 상처되는 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른으로서 어려운 사돈의 처지를 생각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를 한 제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더는 기대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이 제게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어요. 5년 동안 돈도 잘 못 번다고 그렇게 무시받아도 저만 욕하시는 거라 꾹 참았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무능력해서 받는 수모라고 생각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이를 갈았어요. 기존 친구와 운영하던 쇼핑몰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빅사이즈 여성들을 겨냥하여 사이즈의 폭을 대거 넓혔어요. 빅사이즈 여성들도 예쁜 옷과 다양한 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쇼핑몰 자체에서 제작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고객이 개별 사이즈를 입력하면 맞춤식으로 특별 제작도 운영했고요.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주문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이러다 엄청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총 수익이 얼마지?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몇 천은 돼. 성공적인 전략으로 친구와 저는 일이 많아짐과 동시에 돈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고 싶어 남편에게 슬쩍 흘렸어요. 보나마나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번 달 수입이야. 놀라지 말고 잘 살펴봐. 남편에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점차 눈이 커지더니 손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더군요. 이게 다 얼마야? 아니, 이게 이번 달 수익이라고? 어떻게 된 거야?
얼떨떨한 표정으로 입금 내역을 본 남편을 향해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해줬습니다. 5년 동안 쥐꼬리만하게 번다고 무시당해온 건 참았는데 우리 친정까지 무시하고 난리 피워서 이 악물고 벌었어.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너랑 시어머님이 이 악물고 독하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벌 것 같아. 이제 너보다 몇십 배는 더 잘 버니까 우리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토달지 마. 내 능력으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남편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애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크게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큰돈에 놀라시며 받기 미안해하셨지만 딸이 큰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그 뒤로 사람이 360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결혼 생활하면서 잘하지 않았던 집안일도 하고 대신 아이도 봐주고 제게 다정스러운 말도 건네면서 잘 보이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대우받는 생활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매출은 날이 갈수록 역대를 기록했어요. 친구와 저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그만큼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공장까지 차린 사장이 되었어요. 그 덕에 텅텅 비어있던 통장에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남편이 하루는 제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이번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해야 하는데 자기 돈 많이 벌었으니까 대출 받을 일 없겠네. 벌써 재계약할 때가 왔나? 시간 참 빠르네. 응, 그래서 말인데 자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우리 전세 말고 그냥 아파트 살까? 막말로 자기 돈도 엄청 많이 모았고 오른 전셋값 내는 것보다 그냥 우리 집 딱 장만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요즘 집값 오르는 것도 장난 아니던데 더 이득 아니야? 그렇네. 이참에 집 하나 사서 이사 가야 하나? 그래, 우리 이참에 공동명의로 집 하나 딱 장만하자.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잠깐, 왜 공동명의야? 우린 부부니까 당연히 공동명의지. 내가 죽어라 벌어서 내 돈으로 사는 건데 당신 명의는 아니지. 그건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따지니까 서운하다. 나 돈 많이 못 벌 때 당신은 나보다 더 했거든? 됐고 공동명의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조금의 국물이라도 떨어질까 들러붙는 남편에게 엄포를 놓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더군요. 나름 고급 아파트라 비싸긴 해도 미래를 보았을 때 값이 많이 오를 거라 생각했고 그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었죠. 남편은 아내 덕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니 그저 좋은지 이 사실을 시댁에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다며 남편과 같이 오라고 하더군요. 용돈이 필요하신가 싶어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니? 요즘 일한다고 고생이 많지? 일이 얼마나 많으면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내가 너 몸보신하라고 보양식으로만 준비했다? 얼른 먹어라. 돈 못 벌 때는 며느리는 죽어라 집안일만 시키고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시던 시어머니가 제게 다른 태도를 보이시니 한편으론 내가 진짜 성공하기는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누구를 닮아 이렇게 속물인가 했는데 다 시어머니를 닮은 것이었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준비하신 밥을 먹고 용돈이나 드리고 슬슬 가야겠다고 했는데 귀엽고 천천히 과일도 먹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싸한 게 꿍꿍이가 있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과일을 먹는 제게 이사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너희 이번에 엄청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라며? 그런 거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정말 성공하긴 했나 보다. 이참에 아파트를 산다고 하니. 엄마, 이 사람 통장에 돈 장난 아니게 많이 모았어. 우리 이제 부자라니까. 아이고, 그렇게나? 너희 이러다가 진짜 큰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우리 며느리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무슨 부탁이요? 너 신우 말이다. 결혼하고 월세 내면서 살고 있잖니.
너희 집처럼 집 한 채 살 여유도 없고 전세는커녕 월세가 웬 말이니 글쎄. 한 달에 내는 월세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아주 다 짠하다 짠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며느리 집 한 채 살 만큼 돈도 많이 벌었으니 손 윗사람으로서 신혼에 먼저 챙겨주는 게 어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막말로 너희는 지금 전세니까 당장 집 사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런데 신혼은 한 달 벌어 월세로 큰돈 빠져나가는데 그러다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너희처럼 집 사보겠니? 이참에 돈 잘 버는 우리 며느리가 기세온다 생각하고 신호 먼저 좀 도와주지 않으련? 너희가 사려는 집은 아니어도 여기 근처에 괜찮은 곳도 많던데. 신우 명의로 한 채 사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 우리 집 사려는 돈으로 아가씨 집을 먼저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 돼요. 저도 못 이기는 쪽 들어드리지.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집 한 채 값이 어디 애 이름도 아니고 제가 사줘야 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아가씨 결혼할 때는 그래도 남편이 오빠라고 체면 세우고 싶다 그래서 신혼집에 1,000만 원 보태줬어요. 정작 우리 결혼할 때 아가씨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요. 그래도 저 이해했어요. 오빠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아니 얘, 너는 돈도 잘 번다면서 그 정도도 하나 못 해주니? 아주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떠는구나. 이번 기회에 윗사람이 통 크게 집 한 채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정말 너 독하다 독해. 어머니, 말씀 잘하셨어요. 가족 좋다는 게 뭐냐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 힘들어서 제가 생활비 챙겨드려야 할 때 어머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 늙어서 딸 등골 빼먹는 부모로 만드셨잖아요. 그때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제 말에 얼마나 반대하셨냐고요. 정말 어머님 유리한 것에만 가족 운운하시네요. 아무튼 전 아가씨한테 집 사줄 마음 조금도 없어요. 아가씨가 남편 동생이긴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어머님은 딸이시니까 마음 아프셔서 제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 그렇게 아가씨 도와주고 싶으시면 어머님 집 팔아서 보태주세요. 그게 맞는 거죠. 뭐야? 이게 돈 좀 번다고 미쳤나? 어디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그따위야?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길래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짓거려? 어머니는 제 말에 제대로 열을 받았는지 순간적인 힘을 발휘해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아등바등했지만 무슨 노인네가 이렇게 힘이 센지 힘이 장사더군요. 남편이 겨우 어머니 손에서 저를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돈 눈으로 어머니의 손을 보았는데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잡혀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서럽고 짜증나서 눈물이 막 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엄마한테 덤비긴 덤벼. 우리 엄마 성질 알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아가씨 집을 사주는 게 말이 되냐고. 안 될 건 또 뭐야? 새언니가 돈을 잘 벌면 사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어른한테 예의는 지켜야지. 이건 자기가 100번 1000번 잘못했으니까 빨리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순간 남편은 화를 참지 못했는지 제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이게 진짜 돈 잘 번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정신 나갔지 아주? 남편의 행동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 어머니와 갈등 상황에서 한 번도 제 편을 안 들어준 남편이라 놀랄 것은 없었는데 이렇게 손찌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충격과 배신감이 크게 휘몰아쳤습니다. 더 이상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노려보다 그대로 짐과 아이를 챙겨 나왔고 곧바로 친정으로 가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속상해하셨지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고향 것들이라며 고생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순순히 이혼하는 것이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빅엿을 먹이기 위한 계획도 세웠고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해준다면서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며칠 후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그래, 그동안 반성 좀 했냐? 네, 어머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냐? 마음 같아서는 어림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어른으로서 한번 용서해주마.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어림없어. 네, 어머님. 그럼 저랑 같이 백화점에 가요. 아가씨 없는 돈에 신혼집 차려서 살림도 형편없잖아요. 옳지. 내가 이제야 윗사람 노릇을 하는구나. 그래, 이사 가기 전에 살림살이 싹 바꾸면 좋지. 금방 준비하고 나오마.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룰루랄라 신이 나서 빠르게 준비하고 나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을 카드로 샀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싸고 좋은 가전제품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는지 엄청 기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 속으로 웃었고요. 왜 돈 쓰고 웃냐고요? 사실 제가 결제한 카드는 제 명의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남편 카드였죠. 제가 돈을 잘 벌게 되고 나서 남편의 애교에 넘어가 카드값을 내주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믿고 카드의 한도를 최대로 올렸었죠. 아가씨네 가전제품을 모두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고 조금 지나니 남편한테 전화가 엄청 오더군요. 저는 전화를 무시하고 문자로 시댁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저와 함께 집으로 향했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엄마랑 어딜 다녀오는 거야? 그리고 당신 도대체 이 문자가 다 뭐야? 백화점에서 얼마나 쓴 거냐고? 미쳤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신우이 가전제품 바꿔준다고 쓴 돈을 왜 아들이 난리치고 그래? 화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한 시어머니에게 저는 지갑 속에 있던 남편의 카드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랑 제가 긁은 카드가 어머님 아들 카드거든요. 뭐?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래? 왜 많이 번 내 돈을 안 쓰고 우리 아들 카드를 써? 손윗사람인 오빠가 동생 생각해서 가전제품 바꿔주는 게 뭐 잘못된 일인가요? 원래 어머님 아들이 해야 할 도리를 자꾸 제게 강요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도와드렸어요. 어때요? 이제 아들이 윗사람 구실했죠? 이게 지금 감히 날 가지고 장난을 쳐? 너 진짜 어디 한번 더 혼나볼래? 시어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또 저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제 몸에 또 손대셨다간 진단서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그날 머리채 잡히고 뺨 맞은 거 진단서 끊어놨거든요. 사진도 다 찍어놨고요.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혼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뭐? 이혼? 당신 미쳤어? 이혼이 장난이야?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이혼 타령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난 이제 거지근성 가득한 너희 집구석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너랑도 같이 살 마음 없고 우리 이혼해.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놀란 듯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비열하게 웃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벌벌 길까봐 이러나 본데. 그래 이혼해. 이혼하면 나야 좋지. 내가 많이 벌어놓은 돈 공동재산이라 내가 분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유책 배우자는 너야. 남편은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제게 깐족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 얄밉게 웃어주면서 말해줬어요. 제가 남편의 속도 모르고 당할 바보가 아니죠. 분할 같은 소리하고 있네. 꿈 깨. 내가 너 이렇게 나올까봐 그동안 다 준비해놨어. 그동안 어머니하고 너한테 돈 못 번다고 무시받은 거 문자 기록 다 나한테 있어. 또 내가 번 돈을 아가씨 집 사는데 보태라고 억지 부린 사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 이번 폭력으로 진단서까지 해서
법정에서 볼 때는 유책 배우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야, 이 멍청한 자식아. 되려 내가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뿐인 것 같아? 5년 동안 무시당하고 구박받은 정신적인 충격. 너희 엄마한테도 다 청구할 거야. 제 말을 듣고 누나를 굴리며 생각하던 남편 놈은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진짜 우리 이렇게까지 싸워야 해? 나 정말 자기랑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데 이렇게 싸우기 싫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한 말이 다 맞아. 엄마랑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뭐해? 빨리 사과하지 않고. 솔직히 우리 아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동생한테 쓰라고 해?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말 다 안 듣고 무조건 자기 편 들게. 진짜야.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말이 다 틀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자기야. 남편의 되지도 않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남편의 말과 태도에 어머니는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카드를 남편 손에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래도 마지막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거 내 카드 돌려줄게. 꼭 동생한테 생색내고 연락할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며 저를 따라 나오며 빌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한 채 제 갈 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고요. 졸졸 따라 나오는 남편은 뒤로하고 택시 타고 친정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친정에도 찾아오고 제게 계속 연락해대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좋게 이혼하자고 하였으나 싫다며 매달리길래 바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갔고 이혼은 제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더니 재산도 지킬 수 있었고 아이도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며 찾아오는 통에 적금금지 신청도 했으나 이참에 이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부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고급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복을 찾으니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